자, 영어권 문화 쓰기 방법 안내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들 요 쓰기 영어권 문화 쓰기 방법 안내는 여러분들 패들릿에 들어가시면 패들릿에 일단 A반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시면 여기 에세이 작성 방법 설명이라는 부분 여기를 들어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요 내용이 뜹니다. 요거를 같이 잘 보세요. 아셨죠? 일단은 같이 볼게요. 쓰기 과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7가지의 과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제는 큰 주제는 이거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 각각 주제에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사회 문화적 현상을 조금 구체적으로 정해서 현상을 선택해야 그거에 대한 이유라든지 뭔가 이제 추가적인 심화 배경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명료하고 조금 이렇게 입체적인 자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좀 차별화가 되고. 그래서 그걸 꼭 그걸 꼭 염두를 하셔서 이제 글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첫 번째가 이거였죠. 과제를 찾고 이제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였죠. 요거 배경.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특정 어떤 현상을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 즉, 어떤 뉴스를 내가 봤는데 그 뉴스에서 어떤 현상을 보고서, 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생겼다. 라는 거를, 이제 그 이유를 이 기사에서 가져와서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한 개 이상, 세 문장 이상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내가 그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나타내는 하나의 문장, 그러니까 이유가 하나가 있을 거고 그 이유가 한 개 이상이라는 거야. 이유는 여러 개가 있겠죠. 내가 그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영어 글을 너무 많은 걸 쓰면 힘드니까 일단은 한 개만 쓰고 그 한 개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문장, 부연 설명하는 문장 최소 2개 이상 해서 그거를 다 합쳐서 3문장 이상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 그냥 나는 현상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냥 챗GPT나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찾았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감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현상을 발생한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떤 특정한 뉴스나 인용을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근거, 공신력 있는 근거 자료를 가져오고 그 이유 한 개 이상 쓰고 그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하는 문장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세 번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이 그러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에서 한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추가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아니면 앞에 있는 현상과는 상반되는 현상을 조금 예시로 들으면서 그 현상을 바탕으로 앞에 있는 현상을 조금 더 이해를 입체적으로 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뉴스나 어떤 특정한 인용 자료를 가져오고 3개 문장으로 역시 그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연결되는 문장들을 바탕으로 해서 3문장 이상으로 쓰셔야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현상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영향 하나를 쓰고 그 영향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2가지 문장 플러스 해갖고 3개 문장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에는 꼭 이 2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현상에 대해서 앞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다라고 그 현상 자체를 그냥 이렇게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기술하는 거, 요약해서 기술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현상에 대해서 그렇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나의 짧은 의견을 바탕으로 글을 맺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주제 선정 및 개요 작성은 우리가 총 4시간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총 5시간이죠. 주제 선정하는 것까지. 해서 제미나이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제를 찾았고요. 개요도 작성했고요. 개요 작성을 하는
이제 방법 중에 제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기사,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어떤 사회 문화적 현상이 실제로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사를 찾을 때, 요런 이렇게 그냥 한글로 하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애초에 여러분들이 그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이렇게 영어로 입력을 해서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니까 제가 요거를 같이 넣어 드렸었습니다.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초안을 작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출할 건데 초안 작성해서 제출을 초안을 작성하는 게 총 3시간이고요. 4차 시 이제 제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초안을 작성할 때 참고하는 거는 뭐냐면 이 한글 개요서. 그쵸? 한글 개요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초안을 작성을 할 거고요. 한글 개요서 요거죠.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이 한글 개요서를 보고 초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발췌 자료. 발췌 자료는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과제 문단에 맞게 예를 들어 이번 문단에서는 나는 어떤 이 지금 BBC에 나오는 이 기사에서 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든 문장을 여기다 쓰시고 여기 오른쪽에다가는 이 문장이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보면 너무 내용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다 잘 안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글로 요약해서 정리하시라고 제가 표 드렸죠. 요거를 이 두 개를 한글 개요서와 발췌 자료, 요 한글 개요서와 발췌 자료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글을 쓰실 겁니다. 글을 쓰는데 총 3회에 걸쳐서 구글 클래스룸에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 3차 시 작성 후 이제 4차 시에 최종 제출을 네 번째 시간에 제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 개요서, 발췌 자료, 미디어 리터러시 요거에 관한 제가 그 인쇄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쇄본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영작하시면 되는데 이때 인공지능을 도움을 받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경우 네이버 사전에서 단어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공지능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쓴 글을 거기다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거를 번역해갖고 이렇게 그냥 복붙하는 경우는 구글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다운받은 어떤 확장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구글 클래스룸, 그 구글 덕스에 드는 모든 문장들은 다 실시간으로 저한테 녹화가 돼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긁어서 붙여넣었을 경우에 그게 한꺼번에 다 떠요.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적발되면 최하점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영어로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글을 이제 다 맡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 제미나이 챗봇을 활용해서 충분히 그 정리를 할 거예요. 수정본도 다 받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글에서 너무 완벽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단어를 활용해 갖고 영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차시에 구글 클래스룸에 이제 제출을 할 건데, 제가 요렇게 이 양식을 드릴 거예요. 이 양식에서 이제 글을 작성을 할 건데, 자, 글을 작성할 때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전체 이제 글을 바탕으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상을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시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the social culture issue I focused on 내가 focus on 지금 집중하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이슈 현상은 is 뭐냐면요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이 파란색은 선생님이 예시로 들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 지금 이 트럼프가 그 남아프리카의 백인들한테만 이런 난민에 대한 지위를 아주 신속하게 부여하는 이런 차별적 선택에 대해서 제가 선택을 한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여기다가 영어로 지금 쓰셔야 되고요. is니까 뒤에는 지금 명사 형태로 나와야 합니다. 아니면 뭐 뒤에 대절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명사 형태로 지금 여기서는 작성이 된 거고요. 쓰시면서 수업 시간에 어려운 점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는 요거다. 그리고 나서 요 뒤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뭐 지금 2025년 5월에 트럼프가 뭐 59명의 남아프리카의 그 흑 백인들을 굉장히 이례적인 속도로 지금 미국에 새롭게 뭐 지금 뭐 만든 이런 난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식으로 앞에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더 부연 설명한 거예요. 현상을 기술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문장이 현상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내가 이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느냐에 대한 이유는 다 여러분들이 다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시작은 이렇게 내가 그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아니면 여기서는 이렇게 됐죠. I became interested in this topic. 위에 그 이 주제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After reading an article. 한 기사를 읽고 내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기사가 바로 뭐냐면 Discuss Trump's inconsistent stance on immigration. 이민자에 대한 트럼프의 뭔가 일관되지 않은 그런 정책적 어떤 방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기사를 읽고 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난민의 백인한테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러한 기사를 읽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면 좀 더 매끄럽겠죠? 그리고 그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어떤 이유를 쭉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이 있네요. 그쵸? 총 네 문장. 해서 이렇게 합해서 세 문장 이상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제가 선생님이 그때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만 하기 때문에 there are several reasons가 아니라 there 뭐 여기서 there is a 뭐 그냥 reason 해도 되고요. There is a reason. The Trump 뭐 하고선 지금 하고선 뒤에 나오는 요거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그러한 뭔가 모순된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찾은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뒤에 요걸 꼭 붙여주셔야 돼요. Based on reports from blah blah.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찾은 인용한 기사를 꼭 뒤에다가 여기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가 항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특정 기사로부터 인용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게. 자, 했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유를 들겠죠. First, 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유가 하나니까 first는 안 써도 되겠죠. The administration 뭐 argues that South Africa's new 여기서는 지금 남아프리카의 새로운 그 토지 몰수법이 부당하게 남아프리카의 그 백인인들의 그런 그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금 타겟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지금 요 정부가 주장합니다. 라는 어떤 이유를 지금 들은 거예요. 이 이유는 지금 이 기사에서 찾아온 그 이유를 든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어떤 점에서 지금 이 토지 몰수법이 백인들한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랑 관련된 부연 설명에 대한 내용이 쭉 뒤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트럼프가 믿기에는 각각의 지금 이 지금 백인 그 아프리카인들이 부당하게 지금 자신들의 토지가 몰수되고 있다라고 트럼프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트럼프의 그 행정부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뭐 정책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요 문장 뒤에 있는 문장 세 문장 요 문장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서 요렇게 이유 그 다음에 그거를 부연 설명하는 문장까지 해서 얘네들이 총 세 문장이 나와 있죠. 그런데 위에서 요거까지 있으니까 총 네 문장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를 해서 글을 쓰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현상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뭐 여기는 지금 제가 however라고 가지고 왔는데 however로 갖고 온 이유는 앞에 있는 이 트럼프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트럼프의 입장과는 다른 남아프리카 정부의 입장을 제가 가지고 와서 앞에 있는 그 현상을 조금 더 심화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however가 나오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그 심화 확장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여기에 쓰이는 접속사의 성격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정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맨 처음에 글을 전개를 했고요. 첫 번째 그 영향을 쭉 설명을 하고 그 영향에 대해서 쭉 부연 설명하고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 5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그 근거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곳에서 내가 그걸 찾았다라고 하는 뭐 based on the report from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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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그것도 꼭 여기다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그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니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다음에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그러니까 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는 거예요. in conclusion 이 부분은. 그리고 나의 생각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해서 요 글을 작성을 해서 이제 네 번째 차시에 제출을 하는데 이때 그 제미나 요거를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미나의 챗봇한테 이제 올릴 거예요. 올리고 나면 이제 올리는데 이제 제미나이는 평가 기준이 요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 완성을 다 했느냐. 과제는 아까 우리 했었던 요 과제들 말하는 거예요. 위에 과제들이 다 있느냐라는 걸로 5점. 그 다음에 글의 응집력, 주제 관련성은 여러분들이 쓴 각각의 문장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5점. 그리고 문단과 그 다음 문단 간의 연결성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고요. 아니면 각 문장 내에서 그 글의 어떤 논리성이 있느냐라는 거로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용한 문법 그리고 어휘가 적절한지, 그 다음에 기사 인용을 했는지, 특히 2번에서 5번 과제 경우에 기사 인용을 했는지.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사에서 어떤 기사 CNN으로부터 어떤 AP 뉴스로부터 내가 가져왔다는 부분을 꼭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 수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여기 보여드리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글이 총 396단어거든요. 396단어야. 이 단어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전치사도 포함이 되고 이런 그 뭐라 해야 되냐? 뭐 투부정사에 뭐 to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같은 관사도 포함되고요. 그렇죠? in 같은 전치사도 포함되고요. 이런 모든 단어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 포함해서 지금 이 글이 총 396단어거든요. 6단어인데 이거만큼 안 되고 300단어 이상만 넘기면, 이게 지금 아까 396단어였죠. 이게 396단어보다 적은 300단어 이상만 될 경우에는 감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200단어에서 300단어까지는 5점 감점, 100단어에서 200단어까지는 7점 감점, 100단어 미만은 10점 감점입니다. 총 2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충족하더라도 여기에서 감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챗봇이 여러분들한테 특히 이 2번 글의 응집성, 글이 논리적이냐, 그 다음에 문법이나 어휘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느냐를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줄 거야. 피드백을 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줄 거예요. 뭐 과제 달성했는지, 응집력이 있는지, 문법 어휘가 지켜졌는지, 레퍼런스가 다 있는지 해서 총점을 줄 거고요. 요 총점을 제가 일단은 확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점을 받았는지. 그런데 일단은 처음에 받은 점수를 바탕으로는 제가 점수를 매기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점수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확인을 할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맨 처음에 받은 점수가 10점이라도 10점이라고 반영은 안 할 거고요. 그거보다 점수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받은 점수가 올라간다면 그 부분은 제가 정상 참작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각각의 이제 패러그래프별로 이거 첫 번째 단락별로 문제점이 그래머에서 보캐블러리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원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는데 그래머 문법이나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어휘 사용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정을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첫 번째 1번 단락에서 이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서 지금 newly established refugee program이라는 부분이 조금 글의 어떤 논리적인 흐름에서 어색하다라고 지금 나왔죠.
그래서 수정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제한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이게 2번 단락, 그 다음에 3번 단락, 그 다음에 4번 단락, 내려가서 5번 단락, 6번 단락 있죠. 그래서 각각의 단락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를 봤잖아. 그러면 그거를 제미나이 결과를 긁어서 복사해 갖고 여기에 제가 그 드리는 요 피드백 제출 예시 양식에다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시험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내가 기존에 맨 처음에 제출한 초안과 그 다음에 수정된 글과 그거를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초안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걸 어떤 식으로 수정하면 되고 수정에 대한 이유는 뭐고 수정의 방법은 뭔지를 이 두 가지 기준, 이 글의 논리성과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에는 이제 저겁니다. grammar and vocabulary use가 되고요. 그러니까 문법과 언어 사용 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총 5개씩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정리할 수 있는 데 최소한 5개 이상은 적어서 요것도 제출을 하실 거고요. 제출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챗봇 활용 에세이 수정 양식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5번 아니야 4번인가? 요거 6번 여기에다가 이제 일단은 5번에다가 이렇게 그 피드백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제출할 거고요. 6번에다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할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챗봇이 제공한 피드백과 원문 수정을 비교 내용 숙지한다. 여기 이제 시험에 아까 제가 말한댔죠. 시험에 이제 내가 처음에 쓴 글과 그 다음 수정본이랑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고 왜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또 시험에 시험으로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제미나이를 써야 되는데 이게 제미나이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챗봇 만들어 봤잖아. 이거 다 복사해 갖고 여러분들 제미나이에다가 넣어 갖고 역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얼추 이제 다 설명이 다 돼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에세이 최종 시험은 어떻게 해보냐? 원본과 수정본을 비교해서 수정된 점 적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챗봇 에세이 수정 양식을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시험 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들 요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시험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에세이 최종본을 이제 작성할 건데 에세이 최종본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에다가 이 폼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작성을 할 건데 한글 개요서를 볼 거예요. 일단 아까 우리 이거 제출한 한글 개요서. 그래서 이 한글 개요서를 쓸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나중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최대한 그 내용을 잘 뭔가 그러니까 딱 눈에 잘 들어오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해당 현상이 지금 발생한 이유를 했을 경우에 그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여기다가 이렇게 잘 밑에다 정리를 해놔야 이거를 바탕으로 글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기사 발췌본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기사 발췌본은 이 문장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발췌본의 한글 내용 요약 부분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보고 시험을 이제 볼 거고요. 단어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어장을 이제 직접 만들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 나는 이 단어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총알 같은 거죠. 이런 단어장들을 여기다가 적고 뜻 쓰고 해서 여러분들만의 단어장을 만든 거를 가지고 이제 에세이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요렇게 4가지의 4단계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제출해야 될 거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다음 주에 제출할 거는 요 1번 에세이 이제 아웃라인을 써야 되고 이 아웃라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각각의 그 현상이 있으면 현상 쓰고 그거에 대한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을 딱 눈에 잘 들어오게 명료하게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잘 정리를 해놔야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사 발췌문. 요 1번과 2번은 무조건 제출하셔야 되고요. 3번의 경우는 이거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 제가 말했지만 저도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오히려 지금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가 왜 자기가 인종차별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의 말이 궁금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찾아봤고요. 그거랑 관련된 기사까지 찾아서 그 내용을 여기다가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3번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으면 기록이 되게 풍부해지고 좋을 거예요. 하지만 하기 힘들면 1번이랑 2번만 다음 주에 제출하는 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리바이스드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 최종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할 거는 4-2번 글을 초안을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할 거고요. 그거를 제미나이에다 넣어서 이제 이 제미나이가 여러분들의 글을 이제 확인을 해줄 거고요. 피드백을 줄 거고요. 피드백을 받은 내용을 이 5-1번 예시처럼 그냥 여기 5-2에다가 복붙하면 됩니다. 복붙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돼요. 이거를 그냥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6번 항목 챗봇 에세이 수정 양식에다가 내가 그 1번 문단에서 오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해준 문장 부분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고치는지 수정 이유 수정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나중에 이거 그대로 시험 봐야 되니까 정리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장 내가 나중에 이제 최종본을 글을 쓸 때 필요한 단어들 쭉 정리 여러분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제출을 하고 최종 시험을 아까도 말해드렸지만 요 양식에다가 시험을 보고 요 1번 한글 예시 그 다음에 요 발췌본에서 한글 부분 그 다음에 7번 단어장 요 세 개만 가지고 이제 외워서 시험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볼 때 요 최종본을 쓰는 것도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요 내가 처음에 썼던 초안과 수정본이랑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를 이해를 해서 그거를 쓰는 것도 이 두 가지가 시험이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글쓰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어요. 들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거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